안녕하세요. 한 달에 한 번 미국 주식입니다. 영상을 찍었는데 좀 치명적으로 단위 같은 게 너무 크게 오류가 있어가지고 영상을 한번 다시 찍어서 올립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 뭘 얘기해 볼까 하냐면 제가 왜 한국 증시에 투자를 안 하는지 대신에 왜 미국 증시에 투자하는지에 대해서 이번 영상에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일단은 제가 5가지 이유를 한번 꼽아봤어요. 일단 첫 번째로 내가 투자하는 시장은 친화적인가, 주주 친화적인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근데 주주 친화적이라는 거는 제 기준으로는 배당을 많이 주는가라는 그런 질문이거든요. 배당. 여러분들 배당 많이 받으면 좋잖아요. 주식을 투자했을 때 예금보다 많이 주면 지금 예적금이 많아야 2%,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적금일 거예요. 그것도 아마 그 정도인데 그거를 넘어서 4%, 5% 주면은 솔직히 좋잖아요. 그래서 제 기준으로는 배당을 잘 주는 기업들입니다. 그래서 뭐 배당 많이 주는 기업들을 뭐 여러 가지로 부르더라고요. 첫 번째로 배당 킹. 뭐라 줄까? 동그라미 배당 킹. 50년 이상 배당을 성장시키고 지급한 기업들.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코카콜라라던가 존슨앤존슨을 예로 들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 배당 귀족. 그래서 똑같이 배당 성장을 지급을 하는데 25년 이상을 하고, 예를 들면 리얼티 인컴, 뭐 AT&T, 이 두 개의 기업은 뭐 많이들 갖고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세 번째는 잠시만요, 위에 써드리고, 또 배당 챔피언 10년 이상. 네 번째는 배당 블루칩 5년 이상. 이런 식으로 자기네들끼리도 분류를 해놔요. 어떤 종류의 그 기업들이 있는지. 그래서 굉장히 많은 기업이 있는 것 같아요. 배당을 그렇게 성장시키고 지급하는. 그래서 친화적인 기업이 많아서 저는 좀 미국 주식을 하는 것 같아요. 또 당장에 뭐 한국에도 물론 배당을 많이 주는 기업들이 있겠죠. 무슨 고속버스였나요? 사실 잘 어딘지 모르겠지만 대표적으로 뭐 고속버스 뭐 어쩌고저쩌고 있었고, 아니면은 뭐 금융주들도 있고 한국에서, 그러니까 뭐 대표적으로 또 삼성전자를 뭐 많이 모아가는 분들도 계시고, 뭐 인증 영상도 있는데 뭐 삼성전자도 될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다. 심지어 배당을 달러로 받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배당에 많이 주는 기업들이 미국에 많다. 주주 친화적이다. 전 그런 식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넘버 원인가? 미국 하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저는 미국은 천조국이라 생각을 해요. 2차 세계대전의 승전국이기도 하고, 베트남전에선 패전국이긴 하지만, 미국은 경제, 국방, 외교, 기술 전 분야에서 1등입니다. 그런 나라에 투자를 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단적으로 GDP가 21조 달러예요. 한국은 1.6조 달러밖에 안 됩니다. 여러분 같으면은 어디 투자를 하시겠어요? 저 같으면 미국에 당연히 투자를 합니다. 세계 1등에 투자를 해야, 그리고 세계 1등에 대해서 알아가야 제가 부자가 되는데 한 걸음 더 빨라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뭐 예를 들면 더 단적으로 뭐 다른 이 뒤에서 다룰 만한 3번, 4번, 5번에도 포함되는 얘기지만, 우리가 만약에 뭐 요리사가 되고 싶어요. 그럼 그거에 유명한 나라들이 있을 거예요.
뭐 예를 들면 프랑스가 될 수도 있고 뭐 스페인이 될 수도 있고 뭐 이탈리아가 될 수도 있고 그런데 가서 요리를 배워야 내가 저명한 그런 요리사가 될 수 있도록 클 수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거랑 같은 거죠. 넘버원에 투자를 해야 내가 자산에 있어서도 넘버원이 될 수 있다. 그런 기업들에 더 먹을 게 많고 더 선진적으로 따라갈 수 있다라는 좀 믿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자본시장입니다. 자본시장은 규모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근데 규모로 보면 미국이 2018년 기준으로 30조 4천억입니다. $30조 4천억 달러로 1위예요, 1위. 그리고 2위가 어디냐면 중국 16조 6천억 달러. 갑자기 반으로 줄었죠. 여기서부터 엄청 차이가 나잖아요. 심지어 3위는 일본. 얼마냐면 5조 3천억 달러요. 갑자기 30%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한국은 몇인지 아세요? 한국은 10입니다. 1조 8천억 달러요. 아니 근데 보시면은 세급 차이가 엄청나지 않나요?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넘버원인가랑 이것도 같은 맥락에서 보는 거예요. 우리 물고기들 중에 그런 물고기 있잖아요. 고래만 쫓아다니는 물고기들이 있어요. 아니면은 일반 포식자, 생선 중에 포식자를 상어나 이런 거를 쫓아다니면서 거기서 떨어지는 부산물들을 먹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우리 개개인 일반 투자자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큰 덩치의 생선, 물고기를 쫓아다니면서 그 밑에서 먹어서 저희가 클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왜? 우리는 근로자기 때문에. 근로소득은 작습니다. 그래서 방법은 조금은 더 큰 시장에서 내가 커나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 2013년 문헌을 찾아보니까 좀 굉장히 한 8년 됐네요. 근데 굉장히 오래된 문헌이지만 한국이 전 세계 자본시장의 몇 퍼센트냐면 2%라고 합니다. 근데 이거 지금 10이라고 하는데 뭐 크게 안 달라졌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오케이. 좋게 쳐줘서 5%라고 칩시다. 그래도 미국의 발끝만 더 못 돌아갑니다. 여러분들 같으면 당연히 미국에 투자하시지 않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전 미국에 또 투자를 하고 있죠. 그리고 자본시장의 성장성에 대해서 한번 볼까요? 우리나라는 반도국가예요. 반도국가가 뭐냐?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이고 육지로 북쪽으로 나갈 수 있죠. 원래 나아가야 하죠. 근데 못 나가죠. 왜? 북한이 있잖아요. 근데 북한은 불법 점유단체입니다. 우리 영토를 불법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불법 단체입니다. 국가가 아닙니다. 근데 북한이 있어서 저는 자본시장이, 한국의 자본시장이 굉장히 디스카운트 되고 있다고 생각해요. 정치적으로 너무 불안정한 거죠. 전쟁 나면 어떡하지? 미사일 쏘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돈을 솔직히 넣기가 조금 부담스러워요. 그런 지리적인 입장도 있고. 정치는 어떠냐? 근데 정치가 우리나라는 이건희가 얘기했나요? 아류인가 삼류라고 얘기하잖아요. 기업은 인류가 돼야 되고 뭐 얘기하는데 약간 반기업 정서가 지금 많은 것 같아요. 정책 자체도 법인세 강화, 상속세 강화, 정규직 전환 이런 얘기들이 많다 보니까 기업 자체도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노력하기도 어렵고, 정치가 사실 경제를 도와주지 않는 구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노조가 한국은 강해요. 강성 노조들이 많은 것 같아요. 저는 노조가 필요한 그런 단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로자를 대변하고 근로자가 좋은 업무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긍정적인 요소가 노조의 존재 이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변질된 게 있죠. 뭐 이런 정치적인 얘기보다도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현대자동차에서 우리 어셈블리 라인, 그러니까 자동차 조립을 하는데 비용 절감을 위해서, 아니면은 이번 같이 코로나가 전염이잖아요. 터져가지고 근무를 못하게 됐어요, 사람들이. 그러면은 대체할 수 있는 게 필요한데 그게 기계라서 지금 예를 드는 거예요. 자동화로 바꾸려고 한다. 근데 노조가 반대를 하죠. 왜? 그렇게 되면 조립 공장에서 인력이 필요가 없어지잖아요. 그냥 기계 갖다 놓고 기계 관리하는 사람만 있으면 되니까. 근데 이것뿐만 아니라 뭔가 우리나라에서는 새롭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상품이 개발되려고 하면 기존에 있는 노동 그런 이해관계자들이 너무 세게 부딪히는 것 같아요. 또 뭐가 있었습니까? 예전에 타다 서비스였나요? 택시 때문에 바뀌었죠. 이게 우버나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우버만큼이나 좋은 서비스라고 생각했는데 막혔습니다. 기존의 기독관. 혁신이, 새로운 도전이 어려운 나라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음은 정말 대단한 기업이고요. 물론 지금 독점 형태로 바뀌긴 하지만, 그런 의미에서 자본시장 자체에서도 좋은 기업들이 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규모나 성장성으로 봤을 땐 너무 약합니다. 그게 어디서 증명이 되냐? 박스피잖아요. 박스피. S&P 500이랑 코스피랑 비교해 보십시오. 물론 유동성으로 박스피를 벗어났습니다. 그래도 박스피예요, 제 생각엔. 언젠간 돌아갈 거라 전 생각을 합니다. 미국은 뭐 어차피 계속 성장할 것 같고요. 그런 성장성은 박스피로 증명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돈을 안 넣게 됐고, 단적으로 어떤 종목인지 정확한 기억은 안 나요. 근데 무슨 화제였어요. 그러니까 보험회사. 10년을 그 주식을 봤는데 수익률이 1%가 안 돼요. 10년 동안. 우리가 주식을 계속 갖고 있으라 홀딩하라고 얘기는 하는데, 그러면 내가 홀딩한 만큼 이득이 돼야 되는데 박스피니까 이득이 하나도 안 되는 거야. 그런데 제가 왜 거기다 돈을 투자를 해야 되죠? 그 기업에? 내가 그 기업에 투자하는 목적은 나도 성장하고 자본으로서 성장하는 거고, 기업은 내 돈을 통해서 새로운 서비스와 재화를 만들고 혁신을 하는데 그게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런 시장에 제가 왜 투자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단타만 치고, 단타가 많아지다 보니 자본시장 자체의 골격이나 벌크업이 되지 않고 계속 먹으면 먹는 대로 빠지는 거예요. 근육은 안 생기고 그냥 먹고 싸는 것밖에 안 되는 수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내 시장은 제가 투자를 안 해요. 네 번째로 화폐 가치입니다. 미국에 투자한다라는 건 달러에 투자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네, 달러가 뭐죠? 달러는
기축통화예요. 기축통화가 뭐냐? 그러니까 중심이 되는 통화. 세계 금융거래에서 그래. 이 돈은 모두가 인정한 그런 돈이야. 할 수 있는 그런 화폐예요. 그런 지위를 갖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그 돈을 통해서 타국의 경제를 어떻게 보면 지배할 수 있는 힘이기도 해요. 근데 한국은 어떻습니까? 한국의 원. 다른 나라에서 사용되나요? 환전소 말고요. 안 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는 제가 굳이 한국에 계속 투자할 필요는 없다 생각해요. 내가 미국에 투자한다는 건 기업뿐만 아니라 그 나라 돈에도 투자를 한다고 받아들이시면 이해하기 쉬우실 것 같아요. 재밌는 게 아까 타국의 경제를 지배할 수 있는 힘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제가 2019년에 터키를 다녀왔어요. 친구들이랑. 근데 터키가 그때 당시에 미국이랑 잘 지내다가 에르도안이 제 기억이 안 나는데 좀 마찰이 있었어요. 미국과. 근데 미국이 화폐로 이제 경제적으로 보복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한번 터키 리라와랑 달러 환율 보면 처참하게 무너지는 거 보실 수 있습니다. 터키 경제가 흔들려요. 우리는 좋아요. 터키의 가치 자체가 계속 떨어지거든요. 미국 환율이랑 서로 방어를 하려다 보니까. 우린 좋았죠. 여행하기 정말 좋았어요. 정말 생각 없이 돈 쓰고 사주고, 그때 터키 친구들이 많았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거를 봤을 때 참 이게 자본시장이란 건 참 냉혹하고 잔인한 거구나. 그 터키 리라 폭락이 됐는데 최저임금이 41만 원이랍니다. 그게 얼마나 다 물가는 물가대로 오르고 힘들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건 뭐 여담이니까. 아무튼 화폐 가치와 위상을 봤을 때 달러 투자한다라는 건 큰 의미가 있다. 그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 그리고 5번째로 이 미국 자본시장 기업 리스트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세계 최고 기업들이 모인 곳이에요. 단적으로 삼성전자, 우리나라 코스피를 이끄는 최고의 기업이잖아요. 시총 480조 원입니다. 근데 전 세계에서 몇이냐면 15위밖에 안 돼요. 물론 15위가 엄청난 숫자기도 해요. 얼마나 많겠습니까? 전 세계의 그 기업들이. 근데 우리 맨날 뭐 뉴스에서 뭐 삼성전자가 뭐 이번에 애플을 이길 수 있을까? 막 이런 얘기 막 뉴스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전 굉장히 국뽕맞은 얘기라고 생각을 드는 게, 애플이 시총이 얼마냐면 2280조 원입니다. 전 세계 1위에요. 5배 차이 나죠, 지금? 애플과 삼성전자. 아니, 딱 보면, 물론 내가 뭐 삼성전자 제품을 사용하고 뭐 이러면은 삼성 투자할 수 있죠. 근데, 딱 봐도 내가 투자자라면 당연히 애플에 투자하지 않을까요? 시총이 저만큼 높다라는 건 매출도 EPS도 당연히 높다라는 거고, 그 돈을 통해서, 투자된 돈을 통해서 뭔가 더 혁신적이고 새로운 제품을 만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삼성전자를 제가 투자를 할까요? 전 안 할 것 같은데요. 그러면 1위에서 5위까지 한번 뭐 신문기사 나온 게 있어서 한번 봐볼까요? 어떤 게 비싸냐면 1위는 아까 얘기한 대로 애플, 2위는 아람코입니다. 사우디 기업, 석유회사죠. 3위 마이크로였어요. 마이크로소프트.
4위 아마존, 5위 구글입니다. 특징이 뭐냐고요? 1위에서 5위까지 아람코 빼고 다 미국 거예요. 1위부터 10위까지만 봐도 또 미국 거가 투성일 거고, 당연히 자연스럽게 미국에 투자하는 게 정상적인 거죠. 한국은 제일 잘한다는 데가 삼성전자고 15위입니다. 이미 애플 시총에서 게임이 끝났고, 순위로 봤을 때, 재계 순위로 봤을 때 1위에서 5위까지 다 미국이에요. 아우디, 사우디 빼고, 아우디가 아니라. 그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대만 있잖아요. 파운더리 넘버원 TSMC. 대만이 한국 삼성전자보다 높아요. 순위가 11위에요. 580조 원. 이런 거 보면 TSMC는 파운더리만 하고 11위고, 삼전은 핸드폰도 만들고 파운더리도 하고 다양하게 하는데 15위고. 게임이 안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제품들, 서비스들 생각해 보십시오. 다 어디서 나왔나? 근본적인 기술은 다 어디에 속했나? 특허는 어디 건가? 물론 각 국마다 잘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다시피 뭐 요리를 배우려면 유럽을 가는 게 맞겠고, 뭐 와인은 유럽일 거고, 뭐 스시는 일본일 거고, 짝퉁은 중국일 거고, 베끼는 것도 포함해서. 그런 식으로 각국이 잘하는 게 있고, 자본시장을 잘하는 나라는 미국이 맛집입니다. 그럼 미국을 가야지, 미국에 투자해야지. 어디에 투자를 할까요? 여러분들이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 내가 투자자라면, 장기 투자자라면 계속 돈을 어디다 쏟아부어야 될까라는 생각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앞으로도 한국 시장에는 투자할 그런 의향이 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미국에 계속 갈 거고, 이번 영상에서 한번 여러분들과 한번 얘기를 나눠봤고요. 지금 상품 읽어주는 남자, 그 ETF 상품 읽어주는 남자에 대해서 또 준비를 하고 있어요. SMH 반도체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 그때까지 또 영상 새롭게 계속 만들 테니까 재밌게 봐주시고, 즐거우셨다면, 그리고 소통하고 싶으시다면 계속 방문해 주시고 영상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